제가 뷰런의 영상을 지금 틀어서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라이다 퍼셉션 소프트웨어 프로바이더. 아니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시작부터 여기서 벌써 다 빠져나간다고. 유튜브 못 해보셨네. 시작할 때 벌써 빵 받고 시작해야지. 아차차 이러고서 시작하면은 대박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화 김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뷰런 테크놀로지의 김재광이라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영상으로는 많이 뵀는데 포럼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리고 뷰런 테크놀로지라고 하면 업계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업계에는 많이 합니다. 라이다다, 뭐 자율주행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뷰런 모르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데 그래? 이러면서 혹시 저희 모카에 출연해서 좀 라이다, 레이다, 자율주행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했더니 대표님이 직접 이렇게 와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카가 훌륭하니까 이렇게 또 출연하시기로 결심하신 거 맞죠? 네, 모카 너무 팬이고요. 초대해 주셔서 제가 바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어느 나라 기업이냐 뭐 이런 얘기도 해요. 이름이 뷰런이니까 한글도 아니고 어느 나라 회사인 거예요 이게? 한국 회사죠. 그래요? 근데 뭐 다 영어밖에 없어요 홈페이지에. 국내 시장이 너무 좁아서 저희가 미국이랑 독일 쪽에 지사가 지금 있고요. 아, 미국 독일에 있어요? 예, 야, 네. 캘리포니아 산호세 있어. 네, 독일은 와. 최근에 설립을 했고. 와, 너무 좋은 데 있는데? 샌프란시스코에, 와, 산호세 여기 와, 그 집세 장난 아니었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리비안 있고 막 이래. 와, 여기 되게 좋은 데 계시는구나. 네. 와, 저 한번 여기 취재 가야 되겠다. 와, 세상에. 오십시오. 네. 여기 너무 좋은 데 계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어렵게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하나 봤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영상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냥 손 안 대고 쭉 가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신 분은 그냥 유유자적 놀면서 이렇게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희는 자율주행이라는 건 굉장히 멀리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구현이 다 돼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우린 카메라를 전혀 안 써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뻥 아니냐? 해서 사실 보신 게 있어요. 우선 제가 조금 소개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뷰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고 주로 하는 일들은 자율주행을 위한 인지 솔루션, 에이다스를 위한 인지 솔루션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 하시는 거는 자율주행이다 이거죠? 쉽게 말해서. 네,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명확하게는 자율주행이 인지 판단 제어라는 이것도 어렵나요? 네. 인지가 뭐예요, 인지가? 인지는 이제 내 차를 기준으로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히 찾는 일을 합니다. 카메라로 차를 검출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검출하거나 하는 일이 인지입니다.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진작에 말씀하시지. 사람이 있는지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차 있는지 본다, 사람 있는지 본다. 그걸 맞습니다. 왜 인지라 그래? 참. 본다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를 찾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차를 움직입니다. 이제 차를 움직이는 건 판단 제어라는 영역이고요. 근데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앞쪽에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율주행에는 내 위치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1차선 가는지 2차선 가는지 네. 요거를 그러면 안 보고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양산되어 있는 HD나 HDA2나 이런 식의 이제 오토파일럿 기능들을 네. 보통 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내 위치를 찾고 하지는 않죠. 그냥 일반적인 주행 보조들을 많이 하죠. 저희는 이제 인지를 하는 회사니까 인지를 얼마나 잘 보여줄 수 있고 이런 쪽으로 많이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농담처럼 독일에서 자율주행 누가 못하냐, 그거는 독일 벤츠가 뭐 레벨 3 자율주행 얘기하는데 코리아에서 자율주행을 해야 진짜다. 우리나라 운전자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걸 자율주행하면 인정한다 내가. 그런데 그걸 하신 거네요? 이야, 네, 맞습니다. 세상에. 이건 벤츠보다 더 훌륭한 자율주행 같아요. 레벨 3인가요? 네, 레벨 3로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레벨 2, 레벨 3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우선 레벨 2랑 레벨 3의 가장 큰 차이점은 레벨 2에서 레벨 3로 넘어가게 되면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이 이제 운전자보단 제조사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레벨 2 많이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핸들을 안 잡으면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고 하잖아요. 네. 레벨 3부터는 운전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으로 가다가 위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제조사 쪽에서 운전자에게 제어권을 이양을 하겠다, 혹은 빨리 운전을 해라 라는 경고를 주면서 제어권을 이양하는 쪽이 좀 달라지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레벨 3 차를 운전하다 사고 나면 뷰런 테크놀로지가 다 물어내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저희 시스템으로 적용하면 그렇죠. 이야, 그래요? 이야, 몇 킬로 주행을 하셨는데 사고가 안 나셨어요? 현재까지는 5,000에서 10,000km 사이 정도로 지금 주행을 했고요. 그동안 단 한 번의 사고도 안 났다. 우리 회사도 사실 차를 몇 번 샀는데
5,000km마다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거의 5,000km 확률로, 아니 5,000km도 아닌가? 우리 EV6 몇 번 사고 났니? 야, 그게 5,000km에 사고 안 났으면 일반 인간 운전자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한데, 이게 그러면 프로세서로 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아이폰 정도 되는 거예요? 아이폰보다 저사양이죠. 네, 저사양에서 돌죠 지금. 뭐 라즈베리 파이나 이런 조그만 PC들 네, 라즈베리 파이. 그 정도 사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네. 아, 라즈베리 파이면 정말 그거는 그냥 원칙 컴퓨터 그냥 네, 미니 PC,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 동작을 합니다. 근데 좀 다른 거는 이런 뷰어를 다 못 뿌리는데, 아, 뷰어는 못 인지 뿌리겠어. 결과를 다 뿌리는 거는 그런 조그만 이야, 보드나 칩에서 다. 세상에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야, 사실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자율주행으로 알려져서 투자사에서 오시고 장점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사실 그 장점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최적화가 잘 돼 있다. 네. 양산성이 좋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이 다 가능하다. 이런 걸로 이제 많이 매료가 돼서 가시고. 주차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하진 않죠. 네, 맞습니다. 오해를 조금 하실까봐 명확히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을 하려면 라이다, 카메라, 레이다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라이다만 가지고 자율주행을 했다는 거는 라이다 인지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저희 성능이 이렇게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안정적으로 라이다만 가지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또 구독자님들의 머리가 또 복잡해졌어요. 라이다, 레이다, 뭐 비전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이렇게 되거든요. 비전은 뭐 대충 알겠어. 카메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게 비전이잖아요. 눈으로 보는 거를 갖고 그냥 간다. 레이더도 알죠. 뭐 전파 쏴서 전파가 돌아오는 시간이겠죠. 돌아오는 시간으로 해서 이제 물건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이건 대략적으로 안다. 라이다는 뭐예요? 라이다나 레이다나 마찬가지로 거리를 측정하는 센서라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쓰는 파장대가 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레이다는 전파라는 파장대를 쓰잖아요. 근데 라이다는 적외선이라는 파장대를 씁니다. 전파라는 파장은 파장이 길죠. 네. 그럼 직진성이 떨어집니다. 적외선은 파장대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직진성이 좀 더 강하고요. 그 말은 뭔가를 반사해서 돌아왔을 때의 거리의 정확도가 차이가 생깁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레이다에 비해서 라이다가 좀 더 정확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뭐 무조건 라이다가 더 좋네요. 아니 그럼 라이다로 써야지 왜 레이더를 쓰는 거예요? 우선 레이더는 양산이 되어 있고요. 양산하는 과정에서 차량용으로 바꾸는 작업들도 이미 다 해서 차에 구겨 넣은 상황이고, 라이다는 그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 과정들인 거죠. 그렇군요.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레이더는 눈이나 비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장애에도 좀 약간 강건하달까? 그런 느낌이 있는데 라이다는 앞에 커버를 덮는 뭐가 오염된다거나 이러기만 해도 약간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비가 와도. 네, 맞습니다. 레이더의 또 가장 큰 장점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에 둔감한 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차를 양산하는 데는 되게 중요한 요소여서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고요. 라이다는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이 그런 면에서 조금 있는 거죠. 어쨌든 더 정교하게 나온다. 그런데 가격은 그럼 어때요? 가격도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비싸다는 거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의 많은 라이다 하드웨어 회사들이 상장을 많이 했어요. 상장을 하면서 많은 자금력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많은 이런 라이다 회사들이 자동차 회사들과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산 계획들을 다 발표를 하고 있고, 기존에 비싸던 게 이제 규모의 경제로 양산이 되면 몇십만 대 이상 이러면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고, 그게 충분히 양산이 가능한 수준으로 많이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떠올렸던 라이다는 이렇게 천장에 이렇게 붙어서 막 뭐가 도는데 저걸 양산에 붙이는 건 말이 안 되지. 어떻게 양산에 저걸 쓰겠어. 이건 3D 스캐너 막 무슨 32채널이니 뭐 이런 것들을 붙여가지고 얼마예요 하니까 이건 좀 저렴해서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장난하시냐고. 지금 차가 지금 2천만 원짜리 차를 지금 돌려야 되는데 거기 1억 5천짜리를 어떻게 얻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훨씬 쌉니다. 지금 2천만 원도 안 하는 센서입니다. 그래요? 네네. 이제 1억 넘는 거 없습니다. 거의. 그래요? 그것도 뭐 거의 반값 이하로 다 떨어져 있고요. 많은 라이다 센서들이 차량 양산형으로는 솔리드 스테이트 방식 혹은 구동부가 없는 방식으로 내고 거기에 대해서 양산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은 그럼 어떤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면허를 2번을 받았어요. 국내
국내에서 작년 초에 받은 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유명해진 루프에 돌아가는 센서 네. 하나 달린 버전이고, 올해 초에 국내에서 면허를 하나 더 받았는데 전방에 이제 범퍼 쪽에 아까 말씀드린 양산으로 검토되고 있는 센서가 3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루프에 루미나나 이런 회사들 보면 볼보랑 할 때 얇게 해서 양산 버전이 나옵니다. 네네네. 그런 유로 타겟을 하고 있는 라이다 센서가 하나 더 달려 있고, 아, 그거 4개가 앞을 보고 있습니다. 앞에 3개, 위에 하나. 네네. 이렇게 4개. 네. 뒤는 안 봐요? 뒤는 안 보는 버전으로 저희가 면허를 따서 그 차는 차선 변경을 못 합니다. 아니 차선을 못 바꾸면 그게 무슨 자율주행이에요. 차선을 바꿔야지 자율이지. 그러면 내가 차선 안 바꾸고 그냥 간다. 그러면 HD하고 똑같잖아. 기능적으로는 그렇죠. 사실 걱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희는 라이다를 가지고 자율주행에 쓰이는 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거든요. 양산형 센서를 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목적은 양산형 센서 기반으로 우리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우수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자동차 회사가 보면, 아 얘네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안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시스템 구성할 때 이렇게 넣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얘를 다른 자율주행 시스템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그러면 우리도 그럼 뒤에도 라이트 달고 카메라 달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죠. 하면 되잖아요. 해서 보여주면 되죠. 리소스 해서 보여주면 되죠.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보여주실 거예요? 올해 안에? 올해 안에 저희가 다음 자율주행 버전을 지금 실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버전을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올해 하겠습니다. 안에요? 오. 이 뷰런 테크놀로지는 다른 회사하고 전혀 다른 지점이 있어요. 테슬라는 얼마 전에 비전 센서만 가지고 우린 간다 이러면서 레이더를 없앴잖아요. 땅 도장 찍었어요. 근데 지금 대표님이 어떻게 일론 머스크보다 더 강력하게 우린 비전보다 라이다로 간다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뭡니까? 일론 머스크보다 내가 더 훌륭하다 이 뜻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테슬라 되게 굉장히 기술이 발전된 회사고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 자동차 자율주행이 진짜 레벨 4, 레벨 5가 될 때는 안정성은 사실은 무시 못하는 팩터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센서들이 하나의 사람이나 차를 찾는데 레이더도 보고 카메라도 보고 라이다도 보고 걔를 융합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센서가 동작을 안 하는 지점에는 다른 센서들이 보완을 해야 되고 안정성을 높이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이제 라이다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긴 사람들이 눈이 있어서 걸어 다니는데 문제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깜깜한 데 가면 어딘가 부딪힐 수도 있잖아. 눈이 3개 있다고 해서 2개 있는 것보다 못하진 않을 거 아닌가. 닥터 스트레인지도 이렇게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그럴 필요 있는 것 같네. 네, 예시를 드리자면 네. 눈이 2개 있는데 내가 뭐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네. 눈이 3개면 같은 센서니까. 근데 귀가 있잖아요, 사람은. 옆차가 오는 소리가 났어요. 이러면은 맞다.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한 번 더 볼 수 있는 거죠. 맞다. 눈과 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저는 사실 라이다의 굉장히 반대편이었어요. 라이다를 꼭 써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분야잖아요. 인공지능이 보기에는 컬러풀하게 세상이 보여지면 더 인지하기 편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차선도 그냥 딱 카메라로 보면 차선 보이고, 저 신호등 빨간색 파란색 딱 보이고, 그리고 뭐 다른 차들도 대충 보면은 저건 빨간 버스네, 타이어 버스 뭐 이러면서 딱 알 수 있고,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라이다를 이용하면 포인트로 찍힐 거 아니에요. 요게 이 많은 포인트 이렇게 되면 요건 버스지, 요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 요거는 트럭이지, 요거를 인지하기가 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각 센서가 가지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도로에 사람이 건너가는 것처럼 그려놨다. 네. 바닥에. 그러면 카메라가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사람인지 그렇지, 그림인지 그렇지. 이런 게 잘못 학습이 되면 거기서 오. 급정거를 할 수도 있고. 그러네. 그리고 지금은 뭐 되게 정형화된 형태의 차량만 있지만 움직이는 처음 보는 형태의 어떤 모빌리티가 생겼다. 네네. 그런 것들은 그럼 또 학습을 해야 되는 거고 하잖아요. 고속도로에 정동 킥보드가 들어왔어. 그러면 그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전동 킥보드 타고서 고속도로를 가더라고요. 네. 그런 장면 같은 거 보면은 AI가 멘붕이 오겠네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죠? 카메라는 사람은 인식을 하겠죠, 물론. 그렇지만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요. 아니면은 뭐 어떤 상황 때문에 앞에 타이어가 굴러다닌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어떤 물체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AI 입장에서는 학습이 되지 않으면 걔를 검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테슬라는 지금 한 카메라로 지금 그걸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라이다 없이는 살짝 걱정되긴 하네요. 완전 자율주행으로 정말 사람이 손 떼고 정말 딴짓을 하고 있을 때 그런 게 나타났으면 그걸 과연 검출할까 섬뜩하긴 하네요. 네, 그래서 이런 돌발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는 사실은 라이다만큼 이렇게 정확한 형태나 거리 정보로 뭐가 있다,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파악하는 센서는 사실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정성이 보완이 많이 되는 거죠, 라이다를 쓰면. 그렇군요. 어쨌든 라이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라이다로 가지 않는 메이커가 사실 테슬라를 제외하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다들 라이다를 설치는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그리고 얼만큼의 비용이 드는 라이다를 써야 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면에서 뷰런이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쪽 분야에서는 넘버원이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를 빛내주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우선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네. 네, 저희가 목표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 많은 성과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뷰런 테크놀로지의 김재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